자, 그러면 표면 가공 끝냈는데요. 그 다음에 요 도형 외곽 기준으로 해서 외곽 테두리를 가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가공의 종류는 윤곽 가공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도형을 선택을 할 때요. 자, 여기 있는 이 선을 마우스로 이 라인을 첫 번째 도형으로 잡겠습니다. 체인 방법에 자동으로 체인으로 되어 있어요. 선택한 도형이랑 끝점끼리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한 번에 잡은 게 체인이에요. 근데 이 라인을 위쪽을 클릭하냐 또는 아래쪽을 클릭하냐에 따라서 해서 가공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요. 제가 참고로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클릭한 가까운 끝점이 출발점이 되고요. 화살표는 초록색 화살표 방향으로 가공이 절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얘는 외곽에 이 라인을 따라서 외곽에 가공을 할 때는 얘가 이렇게 잡으면 해서 상향 절삭이 돼요. 자, 그리고 선택에 취소를 하겠습니다. 자, 선택 취소하고요. 다시 선택을 하는데 참고로 요게를 잡겠습니다. 클릭한 가까운 끝점이 출발점이고요. 그래서 가공 방향은 향상 기준으로 해서 중심에서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절삭이 이루어지고요. 공구의 위치는 바깥쪽은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절삭은 하향 절삭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방향은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가공의 종류는 윤곽 가공. 그러면 아까 표면 가공이랑 전체 외곽 도형은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표면 가공하면 앞에서 작업했던 걸 또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 할 일은 없어요. 가공의 종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윤곽, 외곽 테두리를 가공할 거니까 윤곽 가공.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 공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외곽 테두리 가공할 때 공구는 편 엔드밀을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머시닝 센터에서 준비되어 있는 공구가 18평 엔드밀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그래서 선택을 앞에는 이거 공구 생성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을 했는데요. 이번엔 선택을 다른 방법을 쓰겠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에 보면 목록 공구 내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를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구 관리자, 공구 선택 관리자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보면 자, 플랫 엔드밀, 평 엔드밀이에요. 14파이, 4파이, 6파이 이렇게 플랫 엔드밀이 나오고요. 자, 종류는 또 아래쪽에 보면요. 그래서 숄더 밀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만 표시가 됐습니다. 참고로 그리기 적용이라는 부분이 체크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해제를 하면 공구는 종류가 드릴 공구도 나오고요. 포인트 드릴, 엔드밀 공구도 보여주고요. 그래서 평 엔드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디우스 엔드밀도 나오고요. 볼 엔드밀도 나오고요. 탭도 이렇게 전체 다 표시가 됩니다. 공구의 종류가 그래서 모든 공구가 다 한 번에 표시가 돼요. 그러기 나는 공구를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플랫 엔드밀, 평 엔드밀만 표시하겠다. 그러면 요게 거르기 적용 바로 위에 보면 거르기 버튼이 있는데요. 얘를 선택을 하면 화면상에서 표시할 공구만 마우스로 클릭하면 돼요. 참고로 볼 엔드밀만 표시하겠다. 그러면 두 번째 볼 엔드밀만 체크 표시가 되면 돼요. 자, 일단은 엔드밀은 클릭해서 해제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확인하면 자, 볼 엔드밀만 해서 표시할 수도 있고요. 다시 그르기에 들어가서
전체 요소를 하면 그르기 적용 안 한 것처럼 모든 공구가 화면상에서 표시가 됩니다. 다시 그르기 들어가서 안함으로 해놓고요. 그리고 필요한 공구에서 플랫 엔드밀만 선택할게요. 자, 그리고 플랫 중에서 스트레이트, 그래서 직경이 10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랫 엔드밀에서 다시 10이라고 돼 있어요. 지름 10. 자,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하니까 공구 번호는 목록에 있는 공구 번호 5번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작업할 공구는요, 그래서 평엔드밀 10파이가 황상용이 1번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툴넘버 1번. 그래서 공구 번호 1번 선택을 하고 엔터. 그러면 장보정 1번, 경보정 1번. 자동으로 공구 번호 따라갑니다. 자, 절삭 조건을 줄게요. 자, 회전수는 3500rpm에, 자, 그 다음에 이송을 주는데요. 조금 천천히 갈게요. 1000. Z축 이송은요, 600. 자, 그 다음에 왼쪽 카테고리에서 다음은 절삭 파라미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1차 항삭 가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정 형태는 컴퓨터로 하고요. 공구 직경의 공구 반경의 가공 요율만큼 자동으로 체인에 선택한 체인 도형으로부터 옵셋된 좌표가 계산되는 컴퓨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너 절삭은 해서 모서리 절삭 형태에서 안함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척벽에 가공 여유를 주겠습니다. 얼마 줄 거냐면 0.2. 참고로 바닥에 여유는 안 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도면을 볼게요. 자, 제품 T가 자, 외곽에 가공을 할 때 제품 전체적인 도면의 T가 몇 T냐면 여기서 18T예요. 그래서 외곽 작업을 할 때요, 요거보다 약간 더 깊이 내려가서 외곽을 가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바닥면 가공은 따로 안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링크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해서 제품의 두께가 18T니까 가공 깊이는 절대값으로 해서 마이너스 18점 해서 추가로 0.5 정도 더 내려갈게요. 해서 18.5까지 가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재료 상단은 앞에서 페이스 커터에서 1mm 날렸으니까 지금 현재 두 번째 공정의 재료 상단은 절대값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 검초로 G00으로 급속해야 되는 이 높이는 절대값으로 해서 5mm. 자, 먼저 이속 높이는 해제를 하고요. 안전 높이는 절대값 50으로 가고요. 자, 이속 높이의 사용은 이 부분은 앞에서 작업하는 조건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작업하는 공정의 작업 조건에 따라서 이속 높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따로 그래서 이따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절삭 파라미터로 와서 측면 가공 여유만 줬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절삭 파라미터의 아래쪽에 보면 진입복귀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 진입복귀가 여기 있는 아래쪽 항목이 표시가 안 돼 있었으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펼쳐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진입복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진입. 첫 번째 이 라인을 따라서 가공을 하는데요. 공구가 바깥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자, 먼저 첫 번째 진입에는 직선 진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진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직선 진입. 직선 진입의 첫 번째, 이 도형이랑 첫 번째 도형이랑 같은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직선의 접선이에요. 나는 진입할 때 이 첫 번째 도형에 해서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어요. 수직으로. 자, 첫 번째 탄젠트에게 들어가는 접선 진입이 있고요. 그래서 직선으로 진입을 하는데 첫 번째 도형의 직각으로 진입하는 법선 진입이 있어요. 나는 진입 방법에 있어 선으로 진입을 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진입복귀 사용하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고요. 닫힌 요소 중간점 진입복귀는 먼저 해제를 하고 이 부분은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입에는 그래서 첫 번째 항목 직선 진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호 진입이 있어요. 적절하게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둘 다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거는 직선만 진입을 하는 것을 설명했어요. 원호 진입을 사용 안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원호의 크기를 공구 직경의 %에서 반지름 값을 0으로 하도 되거나 또는 0%, 0이라고 입력해도 돼요. %에 대해서. 그러면 원호가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선으로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직선으로 진입을 할 때 그래서 접하게 탄젠트하게 진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수직으로 진입을 하겠다. 그러면 법선을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선, 법선이 있습니다. 접하게가 접선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자, 이 방향대로 진입을 할 거예요. 자, 이 방향대로 진입을 하는데 이때 그래서 진입하는 직선의 길이 값은 얼마냐? 공구 직경의 100% 10mm가 되죠. 퍼센트는 사용하는 공구 직경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8파이는 100%는 8mm가 되고요. 10파이니까 그래서 10mm가 됩니다. 그래서 공구 직경에 예를 들어서 200%를 하면 20mm가 되고요. 공구 직경의 10% 하면 그래서 10파의 10%니까 1mm가 됩니다. 또는 퍼센트 말고 내가 길이 값을 직접 15mm로 사용하겠다.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직선의 길이는 어디서부터냐면요. 흰색 부분이 자, 첫 번째 도형과 첫 번째 도형과 지금 설정 값에는 접하게 돼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탄젠트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때 이제 사용자가 공구는 10파이 엔드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길이를 접선 길이를 결정을 할 때는요.
그래서 어떻게 이 흰색의 직선의 길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공구 반경은 공구랑 이 소재랑 충돌이 해서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구 반경 D의 2분의 1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소재에서부터 떨어지는 그래서 도피 여유 충돌이 발생되면 안 돼요. 찍고 내려갈 때. 그 다음에 여유에다가 그 다음 참고로 이 선이 앞에 보면 못따기가 있어요. 여기에는 못따기가 없을 때는 여유 값에다가 소재 여유 이게 2.5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2.5 도형에서부터 소재 여유가 2.5가 있습니다. 더하기 여유는 1에서 한 2mm 정도를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크기 여기에는 마침 못따기 값이 C10이었던가 그럴 거예요. 자, 10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의 길이는 얼마 정도 주면 되냐 하면요. 이걸 다 더하면 되죠. 반경 5에다가 여유는 2mm 줄게요. 그 다음에 2.5에다가 더하기 10을 더하면 그래서 19.5 그래서 19.5에서 반올림해서 여기에는 20mm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값을 20mm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진출은요. 복귀라고 합니다. 여기서 접근하는 것을 진입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진출은 뭐가 되냐면 복귀가 됩니다. 복귀. 그러면 복귀는 이 라인의 마지막 도형 쭉 돌고 나서 마지막 도형에 탄젠트하게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복귀선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공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돼요. 그래서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유가 많이 안 떨어져 있는 경우는 그냥 편의상 그래서 요게 길이는 한 공구 직경의 100%만 해도 여기서 부딪히지 나갈 때 여기서 소재에서 떨어지면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냥 편의상 공구 직경의 100%로 할게 나가는 거는 진입만 좀 길게 하고요. 진출은 해서 공구 직경의 100%로 할게요. 그리고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경로 확인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해서 진입 길이는 20mm 그 다음에 진출 나가는 복귀는 원호는 사용 안 할 거고요. 0% 그리고 나서 직선에 탄젠트하게 접하게 나가는데 그의 길이는 공구 직경의 100% 10mm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률을 해서 체크해서 ON으로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확인을 하고 그래서 경로 확인을 하면서 절삭량이 많아져 있는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가공 조건을 조금 수정하도록 할게요. 확인. 자, 그러면 툴패스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2번 공정을 선택을 하고요. 경로 확인에 들어갈게요. 자, 스텝의 S. 이 도형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mm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중심이 안 있는 거는 보정 때문에 그래요. 보정을 안 함으로 안 왔고요. 그래서 보정은 컴퓨터의 왼쪽 기본값 좌측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 라인의 왼쪽에 있습니다. 스텝의 S 접근하고요. 요게 진입길입니다. 이 부분이 진입. 그 다음에 도형 기준으로 해서 절삭 키보드에서 S를 누르고 이렇게 절삭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출, 복귀. S, 요 길이가 10mm. 그러면 소재 깎여져 있는 이 부분에서 소재 라인에서부터 특정한 거리로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빠져나갑니다. 자, 대감기. 자, 숫자 단축키 Alt 숫자 7 눌러서 등각 상태로 보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조금 줄여놓고 플레이 버튼으로 해서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이 소재 외곽에서 떨어지면서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자, 툴 패스를 확인해서 가공을 해봤습니다. 자, 창 닫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등각 상태로 놔두고요. 자, 이번에는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을 하겠습니다. 2번 공정만 모의 가공을 해볼게요. 자, 선택된 작업 모의 가공 아이콘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자, 플레이 버튼. 자,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시 대감기 속도를 조금 더 느리게 한 다음에 다시 플레이. 좀 천천히 보고요. 자, 절삭량이 못딱이 있는 구간에 절삭량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미절삭도 발생이 됐습니다. 자, 여기는 접근할 때, 진입할 때 절삭이 이루어져서 미절삭이었는데요. 화면을 확대해서 보니까 끝에 보니까 미절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절삭. 자, 그러면 여기는 지나갈 때 못딱이 구간을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절삭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절삭폭이라 하는데 이 절삭폭이 공구 직경 10보다 커서 미절삭이 발생이 되고요. 조금 짜투리 조금 남았지만은 이게 그냥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지나갈 때는 그래서 공구 직경에 100% 부하가 걸려요. 자, 그러면 절삭량을 한번 계산을 잠깐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척벽을 지나갈 때 여기죠, 이 부분. 자, 척벽 중에서 이렇게 수직하게 직선 구간을 지나가는 이 부분의 절삭량, 요게 지금 해칭을 했던 이 높이가 해서 18mm입니다. 0.5도 있는데 그건 좀 뺄게요. 소수점은 곱하기 그 다음에 절삭폭은요 바닥 부분이에요. 절삭량은 절삭 깊이랑 절삭폭을 이용한 단면적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2.5 하면 공구가 옆으로 지나갔을 때 단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기를 활용해서 18mm 곱하기 2.5로 하면 단면적이 펜이 어디 갔나? 자, 이걸 구해보니까 얼마냐면 해서 45 이렇게 됩니다. 단면적이요. 자, 근데 문제는 어디 구간이냐면요, 절삭량이 많게 발생되는 이 못따기 구간,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못따기 구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작습니다. 못따기 구간이. 못따기 값이 크면 클수록 여기에
그래서 절삭폭이 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게 구간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절삭 깊이 18.5인데 얘도 동일하게 0.5 빼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18mm 곱하기 단면적, 여기는 공구 직경이 100% 얼마냐면 그래서 10mm예요. 그럼 단면적은 그래서 18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에서 차이값이 얼마가 되죠? 그래서 자, 부하는 몇 배가 커지냐면 약 4배가 커집니다. 그래서 마침 정확하게 4배. 그래서 못따기 구간에서 단면적이 커져서 부하가 이쪽에서 급격히 그래서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여기 지나갈 때보다 특히 이쪽 구간에서. 그래서 그러면 절삭량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칩이 공구에서 옆날에 두날 엔드밀리에도 칩 배출이 용이하지 않게 부하가 많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공구가 파손, 부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 이런 데서 그래서 절삭량을 조금 줄이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돼요. 어디만? 이렇게 특히 못따기 있는 구간에만 조금 절삭량을, 여기는 또 미절삭이 발생이 되니까 여기를 둘로 나눠서 줄이는 방법을 한번 먼저 강구를 하고, 그래서 4배는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먼저 2배라도 살짝 줄여서 작업을 하는 것을 그래서 먼저 강구를 해 볼게요. 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평면에서 놔두겠습니다. 잠깐 툴패스를 숨길게요. 자, 2번 공정이 체크 선택이 되어 있고요. 아이콘 또는 단축키 Alt T 눌러서 숨기면 됩니다. 자, 절삭량이 많은 곳이 여기에요, 여기. 자, 그러면 요게 기존에 있는 이 도형을 여기가 약 10mm입니다. 이쪽이 약 10mm인데 얘를 한 반이 되게끔 2번에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얘를 5mm 한번 옵셋을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리본 메뉴에서 이동 툴바에 가셔가지고 이동해 보면 그래서 옵셋이라고 있습니다. 오프셋, 요소 옵셋. 옆에는 윤곽 옵셋도 있고요. 자, 요 도형만 옵셋을 할게요. 단일 요소 옵셋. 그래서 요소 옵셋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 방법에서 복사 그리고 옵셋된 거리는 얼마로 할 거냐면은 10mm의 반, 5. 개수는 하나. 자, 그래서 마우스로 옵셋할 도형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옵셋될 방향 바깥쪽에 클릭. 적용. 그 다음에 옵셋될 도형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요. 옵셋될 방향의 이 라인에 해서 아래쪽 부분 클릭해서 적용. 참고로 여기서 이 부분은요. 그래서 참고로 여기는 10mm가 안 돼요. 여기서 구간은 한 10 정도 되지만 여기는 10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게 거리는 조금만 줄일게요. 대략 그래서 한 7로 보고 요게 거리는 3.5 정도 옵셋을 할게요.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은 대략 3.5 옵셋할 도형을 선택하고 방향 위치. 그래서 요게 2번의 작업이 되게끔 여기에도 대상 도형 선택해서 방향 지정해서 이렇게 먼저 도형부터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절삭량이 많은 곳이 어디냐면 코너에 못따기가 있는 구간에가 절삭량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도형을 활용해서 외곽을부터 1차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쭉 따라가면서 작업이 되게끔, 그래서 이 코너 구간에 좀 절삭량을 줄이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도형에 보면, 자, 여기 있는 조건에 들어가서 첫 번째 가공 경로 형태에서 도형의 추가를 선택을 해도 되고요. 이 선택해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래서 윤곽 가공 공정에서 아래쪽에 보면 세부 항목에서 도형이라는 부분을 직접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체인 관리자 창이 나타났고요. 자, 이거는 나중에 보고요. 먼저 앞에 거부터 볼게요. 조건에 들어가서 가공 경로 형태에서 도형 체인에 기존에 하나 잡혀져 있는데요. 선택. 그래서 추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체인 관리자 창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것을 추가할 거냐면요. 여기 못따기, 옵셋했는 못따기 도형을 선택해서 추가할 거예요. 자, 체인 관리자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체인 추가. 여기서 도형은 단일 요소.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방향은 맞춰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의 공구의 왼쪽으로 가서 바깥쪽이 깎이게끔 여기도 방향. 참고로 체인 방향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면 절삭 방향의 공구가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바깥쪽 여기에 깎이는 게 아니고요. 안쪽이 깎여가지고 과절삭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 방향을 신경 쓰시고요. 다시 역방향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선택을 하고요. 추가로 여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존의 체인이 없을 때 여기에 이걸 먼저 가공하면 첫 번째 체인을 먼저 가공하면 여기는 그래서 안 깎이기 때문에 부하량 공구 직경이 100% 걸려요. 그래서 요거 작업을 하기 전에 나머지 못따기 있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선행을. 그래서 체인 1을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로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서 제일 아래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는 체인 2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체인 3, 그 다음에 체인 4, 그 다음에 체인 5, 그 다음에 체인 1 해서 전체 작업이 되게끔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그냥 요것만 추가 공정만 체인으로 추가 공정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재생성 선택한 모든 작업 재생성을 해도 되고요. 또는 문제 있는 모든 작업 재생성을 해도 됩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거 재생성을 해야 되는데 얘가 모델 못하기로 바뀌어 버렸는데 앞에서 조건에 들어가서 잠시만요. 이 모델 못따기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할게요. 앞에 조건이 자, 도형에 들어가서 요것만 했는데 갑자기 이게 다른 부분이 돼 있어서 잘못됐는데요. 다시 아까 모델 못따기는 치우고요. 다시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로 확인에 들어가서 스텝의 S 그래서 못따기 구간을 먼저 선행으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외곽을. 그리고 이제 전체 외곽을 쭉 가공해서 절삭량이 많은 구간을 먼저 못따기 구간을 이렇게 처리하고 전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자, 그러면 다시 해서 페이스 표면 가공이랑 요걸 다시 볼게요. 그래서 둘 다 선택하겠습니다. 공정 2개. 첫 번째 아이콘에 보면 전체 작업 선택 아이콘 눌러서 1, 2번 공정 다 선택을 하고 모의 가공.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등각 상태로 놔두고요. 그래서 플레이 버튼으로 확인을 해 볼게요.
페이스 커팅 작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엔더밀로 외곽에 1차로 못따기 구간을 먼저 합니다. 근데 점프 높이가 너무 높아요. 체인 요소가 하나가 아니고요. 4개가 추가돼서 전체적으로 5개 있으니까 이제 뭐가 발생이 되냐면요. 그래서 도형이 가공해서 점프가 생깁니다. 이렇게 점프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 점프를 높이를 정하는 것을 그래서 앞에서 작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 보고요. 다시 대감기. 자, 시뮬레이션 창에서 보면 옆에 리본 메뉴에서 뷰 탭이 있습니다. 아이고. 자, 제가 뷰 탭이라고 했는데 뷰 탭 말고요. 옆에 보면 모의 가공 탭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색상 루프라는 부분을 마우스로 아이콘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첫 번째 페이스 커팅 작업하는 컬러는 노란색, 두 번째 작업했던 컬러는 엔드밀로 가공하는 부분은 지금 컬러가 그래서 디폴트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돼요. 공정은 2개 선택해서 모의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정 표면 가공, 두 번째는 윤곽 가공. 그래서 컬러 루프를 하면 공정별로 이렇게 컬러를 다르게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점프 높이는 따로 안 정해도 두 번째 조건에 보면 자, 링크 파라미터에 들어가니까 점프가 필요한데 제가 첫 번째 하나만 잡았을 땐 점프가 필요 없어서 사용 안 함인데 이제 점프가 필요하는데 사용 안 함으로 돼 있으면 점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안전 높이에서 점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점프는 그래서 이속 높이 공작물 윗면 절대값 윗면이 Z0죠. 여기서부터 10mm 높은 곳에서 점프가 되게끔 바꿔볼게요. 그래서 안전 높이는 처음과 마지막에 적용을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 그리고 경로 확인에 연속 실행 플레이 버튼 눌러서 자, 이번에는 이제 점프가 이렇게 낮아지는데 이때 Z값을 보면 공작물 윗면에서부터 10 절대값 Z10에서 점프가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점프를 이렇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 높이를 결정하는 게 이속 높이입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